캄보디아 갔을 때 네. 막 이렇게 뭐 아이들 안고 막 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복장을 흉내를 냈니 뭐 오마주를 한 거니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 목걸이, 캄보디아 ODA 사업, 네. 세계 무슨 그러니까 통일교의 어떤 그 유니온 그 어떤 센터를 만들려고 했나 보죠. 네, 네. 그런 것까지 나오고 실제 나중에 그 ODA에 대한 그 예산이 증액이 되죠. 실제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보이는데 당시 잘 기억나셔요? 캄보디아가 했던 거? 기억나죠. 정해진 일정 외에 다른 거를 막 수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이게 배우자 프로그램은 미리 한국에서 그 나라와 미리 다 합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동선까지 다 정해서 가요. 그러니까 배우자 프로그램 배우자는 그래서 관련돼서 미리 다 탐방 가고 그러니까 선발대가 가서 탐방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느닷없이 가서 빠졌잖아요. 저도 제가 신기했었던 게 제가 예전 청와대 때 부대변일 때 영부인 모시고 그 순방 수행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리 가서 다 확인하고 그때 여사님 여기 가서 점에 앉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예, 예. 갑자기 빠진 일은요. 이건 사고입니다. 외교 결례 청와대 내에서도 사고 우리도 사고 뭔가 누군가가 이거를 실수로 빠진 게 되면 이건 문책 혹은 징계 이런 일인데 이건 뭐 여사가 빠졌으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간 게 뭐 소위 말하는 어디 시골에 있는 이 깊숙한데 뭐 모르는 그 무슨 어린 친구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 13살이었으니까. 맞아요. 가가지고 이거 앉는 행위가 있을 때 너무 기괴했거든요. 한국에 나중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뭐 와. 수술하고 이런 걸로 포장 뭐 여러 그렇죠. 가지를 자기 이제 저기를 네. 했죠. 뭐 축구공 차게 하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김건희 씨가 순방을 가든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동안 있었던 관례와 정상적인 그런 루트를 벗어난 일들이 매번 있었어요. 매번. 한 번도 네.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 이면에는 무언가 무술의 힘이 있다던가 무속의 힘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갔을 때 이런 이권들이 뭔가 있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라고 지금 보니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다들 정신없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정말 깨끗한 또 양심적인 중간자적인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또 국정을 과도기 체제에서 잘 이양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진 한덕수 내란대행이 심판복을 벗고 링 위로 뛰어들 태세를 하고 있다고 속보가 났습니다. 문화일보에서 30일 날 사표를 낸다. 왜 30일인가 했더니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민주당 탓을 하면서 그걸 빌미로 사표를 내는데 29일 날 내면은 또 그게 국무회의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30일 날 낸다. 이런 문화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심판이 경기를 뛰면 축구를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나온 건 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왜냐하면 3월 달에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파면당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5월쯤 열릴 거니까 2월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한덕수 대망론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는 당권 장악에 관심이 없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의 골간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한 달 이상 뒤로 나오게 된 상황이었죠. 근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덕수가 나와서 무소속일 텐데 네. 국민의힘이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되면 5월 11일이 등록 마감이니까요. 딱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5월 4일부터 룰미팅 들어가서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룰미팅 들어가서 한 2, 3일 후에 여론조사 하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샘플을 채워야 되니까요. 한 이틀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결정이 나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이런 사이즈에서 한덕수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나? 전 그런 측면에서 예. 야, 이거 나올까? 전 지금도 여전히 한덕수가 나올 수 있을까? 4월 30일 날, 전 4월 29일까지 계속 군불은 뗄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4월 30일 날 저는 난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지지 않을까?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많은 분들은 나올 거다. 이미 뭐 결심이 섰다.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내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다. 근데 그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오퍼를 넣고 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뭔가 발목이 세게 잡혔다. 저는 이 말은 알겠는데 네.
그런다고 수사 안 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전했다 떨어지면 수사 안 해요? 6월 3일 날 이후에는 수사가 안 되나? 예. 이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권을 잡아서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 한다? 그리고 이 수사는요 특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특검이 하면 어디가 하는 겁니까? 특검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고 대선 출마했으니까 봐줄게요 이럴 수 있을까? 전 그런 측면에서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불출마가 맞다. 근데 한덕수만의 판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부인의 그립감이 매우 강하다면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굳이 이걸 고민해야 되나? 예.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아무런 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와우, 지금 그 사이에 감동의 슈퍼챗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께서 매번. 아마, 야, 스픽스 200만 가자! 정치 맛집, 시사 맛집, 임세현 식당 TV 20만 가자! 신용환 김종욱 교수님, 임세현 소장님 너무 멋있어요. 화이팅! 안진걸 TV 올림 해주셨어요. 임세현 소장님 나오시니까 아니 지금 이거 사실 요만큼 더 출연료 아, 더 올려드리는 걸로. 지금 감시 중입니다. 감시 중. 와, 지금 모니터링을 저희 하면서. 같은 민생경정부 소장인데 같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말 잘하고 있나? 안녕서 안 바빠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오는 일을 프로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네. 방송을 보고 앉아 있어. 유독 제 것만 네. 나오면 감시를 하시더라고요. 서진숙님께서 안진걸 파이팅. 네, 아니 좋습니다. 감시 파이팅이란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뭐 오이지부터 뭐 노각부터 뭐 여러 오죽하면 그런 별명을 붙이겠습니까만 네.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땡땡 도사가 드디어 퇴기를 하셨나요? 30일로? 아, 그러니까 이게 30일이 정말 누구죠? 한덕수의 사모님? 네, 와이프분이 최아영 또 여사. 신기가 또 있으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 김건희 씨와 뭔가 이게 날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29일이 국무회의인데 만약 29일 날 사임하면은 그때 국무회의에 의결된 내용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에는 헌재 대통령목 헌재 판결,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게 하는 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거부권 할 건데 그날 하면은 그게 또 무효되니까 30일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날 받았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이제 판단인 건데요. 근데 솔직히 이분이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렇죠. 저는 대단한 게 아닌데 저는 자꾸 진짜- 국민들을 짜증나게 계속 대단한 것처럼 지금 네. 지금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나가든 뭐를 하든 우리는 가서 변기를 닦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한덕수는 그냥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냥 신문총리로 그냥 꿀만 빨아먹은 사람으로밖에는 네. 인식이 안 돼요.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계엄 때는 동조했던 거 말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30일 날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언론이든 한덕수 스스로든 아니면은 주변에서든 무슨 한덕수 추대위든에서부터 계속 한덕수가 대선 후보 돼야 된다고 소위 말하면 방구망 뽕뽕뽕뽕뽕 끼우다가 드디어 이제 응가를 팍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응가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대선 관리와 예. 그다음에 차후 나타날 새로운 정권에 제발 응가치는 하지 마셔라 네, 하고 싶은데 맞아요. 응가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냄새 많이 네, 나요. 네. 아, 더럽습니다. 그 정말. 변비 같은데. 네. 못 살 것 같아. 싸고 싸요? 싶어. 그러면 똥똥 올라 죽습니다. 말씀하신 그냥 들어와. 들어와. 그래, 네, 와. 나오건 말고 들어와. 그렇죠. 뭐 당신이 나와서 아니 한덕수란 사람이 내란과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일하게 내란을 일으킨 정부에 단독 한 명만 있었던 국무총리예요. 맞아요. 무슨 자기가 낯짝이 있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된 다음에 내내 한 짓이 위헌행위만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심판 보다가 갑자기 야 나 경기 뛸 수도 있어. 그런 심판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4월 30일 날 그만둬서 만약에 5월 11일 날 후보 등록인데 10일 동안만 국민한테 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등록을 한다고요? 등록도 안 되겠습니다만 전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야마도라님께서 그 똥은 누가 치우냐 그러네요 진짜.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한덕수가 30날 그만둔다 치고 네. 뭐 그만둔다는 게 곧 출마 선언으로 바로 하고 나올지 뭐 며칠 있다 또 저 국민의힘 누가 되는지 보고 나올지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네. 그러면 그만두면 다시 또 내란 대행 기존에 하다가 또 상목시? 최상목으로 최상목 씨. 또 가나요? 아, 그대로 가게 둬야 돼요? 가겠죠 지금은. 네, 그냥 둬요? 아,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요. 솔직히 예. 말하면 여기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뭐 이럴 수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다 해놓은 라인업 아닙니까? 윤석열이 해놓은 정말 찬란하게 더러운 라인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빼면 또 다른 무슨 두더지처럼 여기 눌러놨더니 여기 올라오고 여기 눌러놨더니 여기 올라오고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이게 한덕수 갔더니 최상목 와요. 최상목 갔더니 이주 옵니다. 네. 이주가 가면 누구 와요. 또 계속 오다 보면 나중에 유인촌 오고 예. 그중에 김문수 빠지긴 했지만 이 라인업을 보십시오. 누가 되든 사실 정말 이 판이 너무 더러운 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이 후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한덕수는 막 탄핵 마려웠잖아요. 네, 빨리 네, 제발 네. 탄핵 좀 시켜라 마려운데 안 시켜서 지금 약올라 죽다가 이제 결국 자기가 이제 옷을 벗고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상목도 확 탄핵시키면 네. 이참에 이제 탄핵을 네. 빌미로 또 최상목도 출전시켜버리죠. 뭐 다 보내버릴까요? 예, 그냥? 다 그냥 출전해봐라 니들 그 다. 막. 진짜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야당 지지자분들도 맘 같아서는 그 윤석열의 그 찬란한 라인업들 싹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탄핵시키고 싶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만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대선이 이제 약 40일 정도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에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상목도 경고는 줘야죠. 네. 너 대선 관리 똑바로 안 하면 너도 가만 안 있는다. 음. 너 탄핵을 넘어서서 넌 바로 깜빵애니야. 넌 바로 윤석열 옆방으로 가게 할 거라는 경고를 세게 줘야 그나마 이제 뭐 한덕수처럼 뭐 본인이 선수 뛰려고 하는 건 넘어서진 않더라도 최대한 지금 중립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하게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호처 국민 밉상으로 등극해 있는 김성훈, 이광우 28일자로 대기 명령 직위를 박탈했다. 라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그동안 직위가 박탈했다라는 게 그저께부터 이렇게 설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공식화해서 경호처에서 입장을 밝힌 모양입니다. 국민 밉상으로 그동안 뭐 총을 쏴서라도 막는다, 뭐를 한다, 뭐 수많은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시켰던 그런 김성훈이 이제 직위 자체가 박탈이 돼서 그러면 아마 이제 넘버 3 기획실장이 공식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김성훈, 이광호 이 두 사람을 더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경호처 신입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을 해요. 어. 시민교육 같은 걸 합니다. 예, 예. 제가 그때 3년에 걸쳐서 가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로 강의 과목은 내용은 어떤? 아까 저 같은 이제 시민사회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네. 권력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강의했는데 대단히 노른자의 인력들이에요. 보면 네. 보니까 나이도 30대도 있었던 것 같고 젊으면 20대 중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 교육에 임했던 사람들인데 이 김성훈, 이광호 이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긍심, 프라이드가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진짜 다행히 지금이라도 김성훈, 이광호가 어떤 빠지게 되면서 경호처가 나름대로는 좀 면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쟁점이 있잖아요. 예. 경호처를 경찰로 맞아요. 편입할 이런 네.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성훈, 이광호 이 두 사람 지들의 권력을 위해서 김건희에게 충성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져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전 이 문제가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김성훈, 김광호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덕수 얘기하다 그랬는데 한덕수가 이렇게 몸을 풀고 뭐 심팔복을 벗고 링 위로 올라가려면 지지율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도표 준비됐나 모르겠는데요. 갤럽에서 오늘 발표된 거를 보면 1,005명 기준으로 발표한 거 보면 24일까지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거죠. 거기에서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동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3등이 3등. 그러니까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가 막 진짜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김문수나는 본인이 뭐 나가고 싶어서 후보 나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네. 한덕수는 그 의지도 없는 분 아닙니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정말 호수 위에 달 그림자 같이 네. 후보가 된 사람이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으로 나왔는지 뭐
그 부인의 압력인지 아니면 그 위의 압력인지 또 다른 주술의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순간 달그림자 같은 사람이 네. 실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이런 이재명 대표가 싫고 야당이 싫다 한들 그 호수의 달그림자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저렇게밖에 못 나오는 거죠. 건진이 건져줄 수 예, 있어요. 달그림자. 건진만은 건져줄 수 있겠군요. 아니면 건희가 건져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건진이에요? 네. 뭐 건진다는 얘기가 있죠.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건진다던가 관봉을 건진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 실체가 없는 한덕수는 그냥 정말 뭐지 그냥 신기루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계속 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고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물었을 때 저는 99.9% 안 나오고 못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네. 유효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도표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수 응답자가 90명이나 더 과표집이 된 저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최고 지지율을 찍었어요. 38로. 그리고 한덕수는 재밌게도 지난번 조사에서 7위였는데 6으로 떨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동력으로 절여놨던 저 오이지가 다시 탁 그 탱탱해져서 살아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력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철수 씨 2.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국민의힘 그 내부 이제 4명 그 경선에서 김문수 그 캠프에서 좀 전에 그 메시지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한길 리서치 거를 응용해가지고 한길 리서치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등등등을 해보니까 3배 이상 높게 김문수 후보가 저 한동훈 씨보다도 3배 이상 높게 나오더라. 이 여세를 몰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부러 그 밴드웨건을 만들기 위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는지 한덕수 그다음에 김문수 치고 올라가고 그랬는지 갑자기 단일화는 무슨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다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냥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그냥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국힘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한덕수가 나오든 그닥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내란 정당에서 나온 후보고 그 내란에 일조했던 무소속 후보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이 니들이 무슨 염치로 대선을 나와. 그래서 니들끼리 싸울 때는 어차피 팩트로 니들끼리 그냥 서로 막 싸움하니까 그거나 약간 재미 보자라고 이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김문수 씨가 뭐 3배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명태균 씨가 최근에 나와서 그분이 영입했나요? 그랬나? 네. 그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오늘인가 이제 저 키높이 뭐 저 보정소고 시즌 2가 또 오늘 한 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최근에 어떤 빅 텐트라고 제가 또 어떻게 자기 스스로 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텐트를 치는 건 이제 이해하겠는데 네. 빅은 안 될 거라 생각. 왜냐하면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데 어떻게 빅을 만들 수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이 4인 경선 과정에서 빵가루 얻어먹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가루. 이준석과 한덕수의 네. 빵가루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난 빵가루도 안 먹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홍준표든 안철수든 아니면 한동훈은 지금 여전히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김문수든 나는 빵가루도 안 먹어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빵가루 먹을 생각은 있어. 빵가루 떨어질 거니까. 빵가루 많이 먹다가 빵에 가는 수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보니까 지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60, 70대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또 엄청 또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야 한덕수를 깔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죠. 까지 말자. 예. 같이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서로가 제가 볼 때는 경선 전략으로서 이걸 활용하는 거지. 예. 나중에 만약에 5월 3일 날 후보 되는 딱 순간? 되는 순간 얄짤 없어. 그렇죠. 내가 너랑 왜 해? 예. 왜냐하면 모든 우선 권한이 대선 후보에게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다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한덕수 제가 낙동강 오리할 때 가능성도 없다.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그만두더라도 30날 그만둔다는 건 속보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이라 치고 뭐 검증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또 실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또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찰지게 욕하는 거 들으셨죠? 김계리, 개몽계리. 저 껌 좀 씹은 것 같아. 네. 학창 시절에. 욕으로 개몽당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욕으로 개몽당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이런 사람을 욕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무리 뭐 어떤 그 사적인 대화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이 딱 어울리죠. 그냥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형용사 동사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맞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시는 그 윤버지라고 하시는 네, 그분도 리을자가 하나 예, 빠졌어요. 그렇죠. 윤버. 안에 뭐가 빠졌죠. 네, 그 윤버 엑스런지 네. 같은 분도 욕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그 여사라고 네. 하시는 그 분, 다이아 목걸이 잃어버림 당하신 그 분도 굉장히 욕을 또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침도 네. 잘 뱉. 예, 침도 잘 뱉으시고 28분 동안 약 4번가량 가르침을 받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뭐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시 같은 사람끼리는 역시 같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태행하는 대한민국의 단면을 여실히 보고 계십니다. 역사를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는,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그런 세력들을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6월 3일이 빨리 오기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지만 그날까지도 절대로 마음 놓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의 눈으로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준동하고 있는 이들이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째려보면서 제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세력들을 다 제가 한번 호명하면서 아웃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와. 저희가 덕수, 맨 마지막에 아웃하면 건희, 덕수, 계리, 건진. 성렬이 빠졌네, 성렬이. 아, 성렬 빠졌네. 너무 많아. V 제로를 넣었기 때문에. 한 몸이죠. 윤건이로 하시죠. 뭐. 자, 윤건희, 덕수, 계리, 건진. 아웃!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